이 특강 주제는요, 여러분께 미리 공지 드렸듯이 이 탐정 세계로의 초대, 부제는 탐정 업무의 다양성과 직업적 기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예,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탐정에 대한 궁금,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탐정이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과연 이게 어, 창업이나 전문성을 기하면서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직업으로서의 확장성의 가능성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제 대학교의 학사기 과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제는요, 탐정 세계로의 초대, 탐정 업무의 다양성과 직업적 기회 특강입니다. 저는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고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네. 네, 제가 페이무크 강의를 찍으면서 코스프레를 좀 했어요. 코스프레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어떻게 코스튬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것 보고 저 스스로가 많이 웃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 캐롤라인 유니버시티에서 경영학 박사를 좀 수료하고 또 열심히 또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이면서도 학생입니다. 뭐 공부는 또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간부부생 제43기로 경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나와서 아무래도 전공이다 보니까 간부부생 입직을 해서 근 한 30년 동안 경찰에 있었습니다. 주로 경찰청 외사국의 외사정보과, 외사수사과, 외사 업무를, 포린 어페어스 업무를 좀 많이 했고요. 또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죠. 그 당시는 국가위기관리실이라고 했는데 행정관으로도 한 2년 동안 또 근무를 했고요. 총경으로 경찰직을 퇴임하고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 탐정학과 주임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그 동국대 법무대학원에 탐정 전공 석박사 과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우 교수로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내 최대 공익 탐정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K 탐정인데요. 이게 특허증에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단장으로 있으면서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탐정이 직접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탐정의 숭고한 어떤 직업적 가치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를 위해서 K탐정단장으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연구직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한 또 K탐정연구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정이 뭔가, 그리고 탐정에 대한 어떤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교수님, 탐정하고 수사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탐정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걸까요? 역사적으로 탐정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런 탐정의 기능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바르면서 무슨 업무에 탐정이 종사할 수 있는지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와 K문 강좌, 코리안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교육부와 국가평생진흥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K문 우리 탐정에 대한 어떤 강좌 소개를 하고 맺은 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 여러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똑바로그다 깎아라그다 우영우입니다. 그래요. 변호사 우영우예요. ENA에서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천재적인 두뇌와 자백 스펙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 서울대법대를 아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주인공 우영우가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가 매 자체 최고의 이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시청률 조사회사에서 따르면 1회 방영 당시요. 0.9% 시청률을 그리고 6회 만에 9.6% 무려 10배나 팍팍 올라갑니다. 이 고래가 참 나타나면서 갑자기 번뜩 하고 천재의 변호사의
번뜩이는. 그러면서 어떻게 사건의 변호를 해야 될 건지 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뭐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해요. 탐정 교수인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상한 드라마예요. 어떻게 해서 이상할까? 아니, 재판장에서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기망행위라 하면 저거. 그렇기 때문에 무죄임을 선고합니다. 주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사한테. 그러면은 어, 국가지는 변호사가 왔는데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현장을 갑니다. 변호사들이. 물론 변호사님들께서 현장 가지 말란 법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단을 합니다. 알리바이를 조사하고요. 이건 아닌데? 진짜 이상한 변호사들이네. 그다음에 목격자를 찾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평가를 하면서 그 동네에 또 어떻게 지형 지물도 보고 물론 뭐 변호 활동하는데 충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나가셨다. 그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또 여행을 간다면서 제주도로 가고 그런 시리즈들이 쭉 나와요. 이상하다. 솔직히 변호사는 소송 진행 전문가예요. 네, 소송 진행 전문가. 네, 전문가입니다. 네, 소송 진행 전문가지 자료 수집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그럴만한 시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신들, 그래도 지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소송자를 쓸 수 있는지. 아니죠. 환경에 의한 소송이 그러면 그걸 제대로 잘 수집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환경평가사나 환경사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의료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된 의료사고에 대해서 자료 수집할 수 있는 게 변호사입니까? 아니에요. 의사의 과실은 의사가 제일 잘하죠. 그죠? 왜? 전문가니까 그쪽 분야에. 맞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드라마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송 진행 전문가인 변호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자료 수집까지 해야 돼요. 그런 이상한 드라마가 나오죠. 작가님들이 탐정을 좀 아셨다면 이렇게 썼겠죠. 변호사님들의 쟁점에 대해서 핵심 증거를 충분하게 탐정한테 얘기를 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 탐정이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탐정한테 의뢰하는 그런 씬이 나오겠죠.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님들이 이 탐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직접 자료 수집까지 한 탐정의 영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탐정학과에는요, 그 문화창작학과 학생들도 많이 복수 전공 계시고, 또 웹툰 또 이렇게 하는 작가님도 계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탐정학과에서 탐정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제대로 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탐정을 좀 손쉽게 우리가 친숙한 문화 컨텐츠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탐정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탐정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표준 국어 대사전에 한번 봤더니 탐정이란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몰래 살핀다. 이거 핵심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살펴요? 아니, 몰래 살펴요. 그걸 탐정이라고 하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직업이면 탐정업이 되겠죠. 즉, 탐정은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알아내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요, 연탐꾼, 또 전쟁 중에는 일정, 영화 제목도 많네요. 간첩, 영화 제목이 있어요. 간첩이. 스파이, 영화 제목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밀정, 간첩, 스파이 다 영화 제목들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계란이나 달걀이나. 네, 같습니다. 자, 이 스파이, 역사상 이런 스파이는 없었다. 이 스파이들이 어떻게 해요? 몰래 살핍니까? 공개적으로 살핍니까? 몰래 살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라고 하는 거죠. 비밀리에 조사하는 거예요.
예, 이게 탐정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일본 탐정업 업무의 적정관에 관한 법률이 그리고 제가 프랑스법이나 또는 탐정법을 보면 가장 핵심이 몰래 비밀 보호 유지, 의뢰인에 대한 비밀, 누가 의뢰를 하는지 모르고요. 그에 대한 자료들은 모두 삭제해서 예출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는 가장 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가장 큰 어떤 그 탐정협회의 주요된 강령이고 윤리성이고 그다음에 직업 윤리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예 강제적으로 또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몰래 살피고 비밀리에 조사하는 게 탐정이라. 자, 오늘날 탐정은 국가에서 설립한 탐정이 있나요? 네, 없어요. 오늘날 탐정은 사설 탐정입니다. 민간 탐정을 말하는 거죠. 있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뭐 국립탐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뭐 한 건 정도 있고요. 어, 사설 탐정이다 해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탐정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기관이 이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 행정 업무라든가 어떤 사법 업무라든가 이런 걸 보조해주는 그런 걸로 통하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비밀리에 조사하는 거죠. 단서를 추적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영화는 이렇게 포스터 하나 볼까요? 영화는 다른 현실 속 사설 탐정, 셜록 홈즈는 다른 현실 속 사설 탐정, 현실적인 사설 탐정 어떤 이들인가?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탐정은요, 주의 깊은 조사와 추론 능력을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이렇게 또 개념 정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이 탐정의 조사 업무를 한번 볼게요. 탐정은요, 불법한 어떤 조사 아니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네거티브 방식이다. 즉 포괄적, 업무가 포괄적이다. 뭐 열거식이다. 파저티브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보통 이 탐정의 조사 업무 범위는 무한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현행법에 저촉된 어떤 불법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걸 조사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라라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불법적인 것 빼고는 다 조사해. 그래서 일본 모든 나라 전 세계 탐정법은요. 이것만 하라라고 돼 있지 않고요. 불법적인 것 빼고는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기자님들이 취재를 할 때 범위가 정해졌을까요? 이것만 취재해. 이런 그 기자 윤리 강령이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언론법에 기자는 요것만 취재한다. 그렇지 않죠. 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조사해. 이거 아닙니다. 기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탐정은 범죄 부정행위, 개인의 특성, 사실 확인 등 모든 걸 조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근거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증명이나 그렇죠. 내가 한 게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다. 특정 기능이나 확인과 또 검사를 진행을 해서 의뢰인의 피해 구제, 권리 주장을 도와주는 조사 서비스업인 것이죠. 그러면은요, 탐정은 이 민간인이에요. 탐정이 무슨 뭐 저기 공무원처럼 무슨 권한이 있거나 그 형사처럼 무슨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민간인입니다. 사적 주체죠. 그럼 사적 주체가 민간인이 민간인한테 뭔가를 할 때는 계약을 해야 되죠. 당연히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하는 게 이거죠. 예,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하는데 법을 알아야죠. 법을 모르고 가면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인데 소위 말해서 심부름센터 흥신소 같은 분들은 이 불법의 법이 있는 줄을 몰라. 왜? 서울 디지털 이렇게 탐정 한번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민사관계조사법도 있고 또 어느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뭐 사이버 탐정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이버에서 법을 또 다루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법적인 범위를 알아야 탐정 활동도 뭐 합법 대 불법 여러분의 선택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당연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게 탐정의 윤리성이고 도덕성이고 또 행동 지침이고요. 그것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되면 법으로 강제 규정을 해서 탐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아직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요. 이를 통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자하고 했던 거죠. 기자가 허위 사실 쓰면 안 되죠. 허위 사실 쓰면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돼서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정보 수집을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의뢰인은요. 이 의뢰인에게 제공은 될 거고 의뢰인이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그 민간인만 얘기할까요? 아니죠. 국가기관이 의뢰인이 될 수 있고요. 공공기관도 의뢰인이 될 수 있고요. 변호사님도 의뢰인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또 사적 개인적으로도 의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국가하고 공공기관에서 의뢰를 합니까? 하죠. 당연히. 여기는 조사 전문 업체인데요. 여론조사는 의뢰 안 합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네. 실제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님들이 수사를 할 때 핸드폰이다 그러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포렌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포렌식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합니까? 물론 검사에서도 뭐 IT 전문 검사님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경찰청도 사이버 수사국이기 때문에 또 능력이 좋은 IT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해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서 모든 검사, 모든 경찰관은 IT 전문가야 되네? 이건 또 논센스예요. 그렇지 않고 IT 포렌식 전문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전문 업체 국가기관에서 의뢰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밥 먹고 맨날 IT 그 디지털 포렌식만 하고 저기 핸드폰 포렌식만 하는데 검사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경찰관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직업인데 더욱더 정밀하게 할 거 아닙니까? 검사가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 영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권력의 한계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법이 내에서 정보 수집해서 분석해서 검사한테 줄 수 있고요. 경찰한테도 줄 수 있고. 이건 판단하겠죠. 어디서? 법정에서. 누가 판단해? 판사님이 판단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함정의 조사 업무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개인 할 것 없이 다 의뢰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만약에 법을 모르고 이렇게 어떤 행동할 때에는 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정은 뭐 울타리 저기 담벼락을 걷고 있다. 조금만 왼쪽으로 지면은 불법이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하면 합법이다. 물론 그 경계선에서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데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불법과 합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라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경찰 형사는 안 그렇습니까? 수사라는 목적으로 100명의 형사들이 그러면 개인정보 침해하지 않고 100% 한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우리 국가정보원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솔직히 통신 감청, 겉으로는 안 할 수도 있죠. 제가 또 실제로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에서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탐정이 꼭 그런 직업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일반 식당에서 제대로 된 위생을 하지 않고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하면 그건 식품위생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 안 하면 불법이죠. 위생적으로. 그렇게 무슨 탐정이
막 불법에 있어서 막 진짜 담벼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직업이고 뭐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건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탐정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찾을 탐자로 쓰고요. 정탐할 정 또는 염탐할 정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서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이다. 그래서 의뢰자의 요청으로 사건 등을 조사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탐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예, 또그 강제 점령기도 있고 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일본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자, 디텍티브가 있어요. 영어 단어 디텍티브를 일본에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합니다. 디텍티브. 우리가 텔레비전 안 하고 뭐 테레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영어를 제대로 발음을 잘 못해 일본 사람. 디텍티브를 갖다 디텍티브 탄테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탄테 요 음원이 탄테야. 탄테를 한자로 써. 그랬더니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탐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뜻도 찾을 탐자, 정탐을 정자 맞네. 그래서 private 뭐 investigator 이렇게 또 영어 단어 detective, private investigator 이걸 한자로 탐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자로 쓰다 보니까 탐정이 돼버렸어. 탐정.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아마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면 탐정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뭐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했겠죠. 아무튼 이 영어 단어 private investigator 이게 이제 민간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어인 PI를 사용하고요. 또 영미 것은 private eye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ye. 이것도 eye잖아요. 이것도 eye, 이것도 eye. 발음은 똑같아요. 뭐 쪽에서 PI가 나왔지? 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영미권에서는 PI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디텍티브를 한태라고 발음하면서 한자로 표현한 게 탐정이라는 단어가 됐다. 자, 디텍티브라는 걸요, 이제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제 형사고요. 프라이빗 디텍티브, 그냥 뭐 민간인일 경우는 이제 탐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탐정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8월 5일자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조사사, 사설정보관리사, 여론정보분석사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교수님 그 프라이빗 디텍티브하고 어떨 때 보면 디텍티브라고 어떨 때 보면 인베스티게이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이 둘 중에 어떤 나라가 어떤 게 더 많이 쓰이는 건가요? 고 질문이 있어서 저도 한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요. 자, 이게 보십시오.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가 87%고요. 프라이빗 디텍티브 하면 14%예요. 이게 사실상 정확한 표현은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프라이빗 디텍티브라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또 좀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87%가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를 쓰고요. 뭐 영국은 어때요, 교수님? 영국 걸 한번 봤어요. 영국 거 봤는데 영국은 그래도 많아요. 75%가 private investigator, 25%가 private detective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PI라고 하고 우리가 탐정학과 그럼 Depar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private detective보다는 이 단어가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탐정이라는 용어는 그 전에 신용정보법 개정에 있을 전까지 2020년 8월 5일 전에는요 탐정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조사사, 사회정보관리사, 여론정보사 여러 명칭을 돌려서 썼어요. 그런데 2020년 8월 5일부터 이 신용정보법 40조 제5호가 이 탐정 그 밖에 비슷한 명칭을 금지하는 것이 삭제했다. 그러면서 금지하는 걸 삭제하면 뭐예요? 근데 써라! 이 얘기는 아닌데 금지한 걸 삭제했으니까 써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탐정이라는 용어가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탐정사무소 그 명함에다가 사설탐정
아니면 뭐 탐정, 뭐 홍길동 이렇게 상호나 직함에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럼 탐정이라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죠. 경찰이라고 형사라고서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사생활, 특히 범법에게는 여전히 위법이죠.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했고 영리 활동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법규적으로 쓰는 사용 용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비업법에 보면요. 시행령이 있어요. 제7조의 제1항을 보면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분야 중 해당 영업의 하나로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이렇게 탐정업을 경비업법 시행령에 아예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하나의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이런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 그다음에 통계청 그 지침서에도 이렇게 색인표에도 이렇게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도요. 서비스 통계조사 지침서가 있는데 여기도 탐지 감시, 이게 탐정이죠. 이렇게 해서 탐정을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인정을 한 법규적으로 법률과 규정,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탐정업을 하는데, 창업을 하는데, 소득 표준율 직업 목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코드 930916 이게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탐정 및 조사 서비스 업이라고 코드 번호가 사업자 코드가 930916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가가지고 저 어떤 일로 오시다 사업자 등록을 왔는데요. 그러면 업태하고 종목은 뭐예요? 업태는요, 뭐 이렇게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서비스업이고요. 종목은 사설 탐정 서비스업이고요. 그래서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으로 이 코드에 따라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거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시설 및 자산 및 임대 서비스업. 여기 보면 업종명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이라고 여기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분류 코드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아무나 가서 할 수가 있다 없다.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다. 있습니다. 자, 어제 성폭행범이 오늘의 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탐정업은 변호사에 해결할 수 없고 국가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조사 서비스업이고 몸이 아프듯이 마음이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어제 전과자가 오늘의 탐정이 된다. 왜 그럴까요?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법이 없어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유영업이에요. 자유영업으로 돼 있어요. 탐정이. 옛날에 공인중개사님 안 계셨을 때 우리가 복도방이라는 데서 할아버지들 장기도 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질서가 굉장히 문란해지고 제대로 된 손해배상도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제 국가 국민에 미치는 이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 거래 질서가 아주 문란해지고 아주 혼탁하고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법을 만들자. 만든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복도방 시대예요. 음. 아무나 이 탐정 및 조사 서비스 지금 경비법이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 되려면은 법정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전과자 조회를 해야 되고요. 왜? 경비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탐정을 하는데 법이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다. 국가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고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흥신소가 아니에요. 우리 탐정이에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지난 1991년 개구리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초등학생 5명이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후 사설 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란 이유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올해 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조사원도 탐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출한 아동 청소년이나 실종된 사람의 소재를 찾는 게 합법화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너무 반기고요.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거지 사법기관의 어떤 미흡함을 재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탐정이란 이름만 붙여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명칭 사용만 허가됐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채무자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는 행위 등은 제한되지만 이런 의뢰가 늘어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것, 변호사법 위반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경찰은 사설 탐정업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탐정 업무 관련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허위 과장 광고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대와 우려의 공존 속에 시행되는 탐정 제도가 우리 사회 속에 어떤 형태로 정착하게 될지 시선이 쏠립니다. 네, 지난 네,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서범수 국회의원이 3년 전에 그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창룡 청장님과 대정부 질의를 하는 국정감사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고 또 한번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청장님, 예, 이번에 탐정 이야기 좀 하시죠. 예, 그 지난 8월 5일 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서 탐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 있죠, 그죠? 예, 용어 사용은 허용이 됐습니다. 예. 근데 탐정이 되기 위한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죠. 전혀 없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근데 또 민간에서 민간 자격을 준단 말이죠. 예, 민간 근데 자격을 그 민간 자격이 어떤 법적 효력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뭐 권한을 준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근데 자격증이 있든지 자격증이 없든지 간에 아무나 사업자 등록만 하면 탐정사무소를 할 수가 있고 설사 민간 자격증이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불법 영업을 할 개연성이 참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업자 등록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우후죽순처럼 늘 것 같아. 그래서 방치를 하면 수익을 위해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엄청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양성화해서 국가에서 좀 관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 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공인 탐정제가 빨리 도입돼서 자격 및 그 영업이 좀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그 법무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관 문제가 좀 큰 그 쟁점이라서 자, 그래서 국무회의로, 예, 청장님 말씀대로 공인탐정법 제도를 만들든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아니면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탐정관리업법을 만들든지 예, 그죠?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국가의 경찰청이나 여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법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예,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법무부 소관이다, 경찰청 소관이다 갖고 십수년을 지금 끌고 온 거거든요. 아울러 인근 업력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일에 흘러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될 것 같습니까? 보통 언론에 보면 15,000개 정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2만에서 3, 6, 8만 그래서 정도가 그만큼 우리 순기능이 있고 또 경찰 예.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또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장 희망이 이것 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소관부서 법무부냐 경찰청이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요. 설사 뭐 법무부를 주더라도 일단 시작해놓고
하면 거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대직 경찰관이다. 훨씬 안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이걸 해갔으면 좋겠다. 소속이 어디 수사국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예, 그걸 좀 해달라 해주시고 예,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걸 좀 청장님 임기 동안은 이거 좀 정착하고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갑시다. 예, 저도 그걸 꼭 추진하고 싶고 또 합시다.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네, 잘 보셨습니까? 법 탐정법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그다음에 또 학계, 또 산업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소관부처 얘기 나오는데 이제 경찰청이 하니까 법무부에서 반대하고요. 법무부 하니까 경찰청에서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조정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변호사 단체의 어떤 또 개인정보 침해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비춰지면서 어떤 쟁점이 합의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22년 동안 지금도 현재 21대 국회에서 세 가지 법률이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21대에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2대에는 만약에 안 된다면 22대에는 꼭 이 탐정법이 통과돼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또 민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업이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탐정과 수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탐정이나 수사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주체, 수사권 있다 없다. 예, 탐정은 뭐 없다. 당연히 주체는 민간이냐고 있고 수사는 국가기관이 경찰, 검찰, 또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하고 있겠죠. 또 목적은요, 어떤 사적 이익, 의뢰인을 위한 거고요. 수사는요, 공소제기나 또는 범죄 사실 조사 및 범인 근거에 있는 거죠. 목적이 달라요. 자, 법적 효과가 있어요? 탐정은 없어요. 이 수사는 당연히 법적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변호사가 민사사건, 형사사건 모두 할 수 있듯이 탐정도 모두가 가능하고요. 수사는요, 민사 불간섭에 형사사건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탐정으로 통해서 얻은 건요. 이거는 탐정이 쓸 수가 없어요. 비밀 유지하면서 다 삭제하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사용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걸 위반했으면 탐정법이 있을 때 굉장히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국가기관,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거는 일반 사인에게도 정보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죠. 국가기관이 했기 때문에. 강제 처분할 수 있어요. 탐정이라고 뭐 압수수색 받습니까? 아니에요. 뭐 수사기관이라고 압수수색 막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법원에서 발부하도록 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의무수사 원칙이죠. 자, 탐정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비용 부담이 의뢰인이지만 이거는요 세금을 한 우리 공무원인 경찰 공무원,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비용은 이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비밀 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도 비밀, 둘째도 비밀, 셋째도 비밀입니다. 탐정은 비밀을 시작해서 비밀로 끝나는 게 탐정 업무예요. 하지만 수사는요 정말 저런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연쇄살인범 얼굴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또 공개 수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차이가 있고요. 법적 효과와 탐정은 없고요. 수사 있고요. 활동 방식은 은밀하게 해야 되죠. 비밀스럽게. 하지만 여기는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면서 전국의 신청원이 탈옥범이다. 공조수사 해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하지만 탐정은 그렇지 않죠. 자, 정보 수집자 이용자가 구분된다. 그렇죠. 여기 의뢰인에게만 정보 활용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고요. 예, 수사기관끼리는 뭐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이나 강서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이나 뭐 구분합니까? 안 하죠. 구분되지 않는다. 경찰은 다 똑같은 경찰이다. 자, 이렇게 해서 탐정은요, 이렇게 인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원시 시대에 동굴에서 내가 사냥을 해, 사슴을 사냥해갖고 옆에다 놔뒀는데 잠자고 나니까 누가 사슴 고기를 훔쳐가 버렸어. 뭐 어떻게 해요? 어? 이 찾아야지. 근데 또 사냥 나가야 돼.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잘 찾아주는 원시인이 있대. 그럼 원시인한테 야, 너 찾으면은 내 사슴고기 뒷다리 줄게 좀 찾아줘. 이렇게 이때부터 탐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인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본능이야, 본능.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 돼. 잃어버려 있으면 억울하니까 찾아야지.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졸리면 자야 되고. 그래서
국가정보 몰래 수집하면 이렇게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군사 탐정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산업 스파이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산업 스파이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모카씨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고려인들, 우리 할아버지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의류복의 그 어, 신화를 창조하신 문익점 선생님이 계십니다. 문익점이 송나라로 말하면 산업 스파이예요. 이 모카씨를 부뚜껑에다 넣어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이 모카를 재배해가지고 솜을 만든 다음에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입었잖아요. 맞습니다. 국가정보 몰래 수집하는 스파이. 이 송나라 입장에서는 문익점이 산업 스파이. 또 우리도 그런 산업 스파이를 또 잡아야 되죠. 그게 산업보안 탐정이고요. 또 국가기관에서 하지만 그래서 우리 학교에 산업보안 탐정론이라는 또 과목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탐정이라는 직업이 또 등장했고 또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몰래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아무튼 문헌적으로 보면 6세기경 영국에서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다. 이게 문헌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게 이 상인들이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한 것이 문헌적으로 6세기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탐정학 개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탐정의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이 탐정이라는 게 이제 보호가 스트리트라는 개념이 명칭이 있어요. 저는 보호가가 무슨 뭔 말인가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길가자예요. 길가자. 영어로 스트리트. 보호가. 그렇죠. 충무로. 그 충무 스트리트죠. 예, 충무가. 똑같은 거예요. 을지로 을지가. 네, 맞습니다. 스트리트 러너. 뛰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경찰같이 생겼네? 아니에요. 탐정이에요. 탐정. 근데 이게 누가 지었어요? 이게 국립탐정이에요. 세계 최초고 유일해요. 국립탐정이에요. 국립탐정이면 누가 진 거예요? 1500년대 영국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농사도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살아가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거 훔쳐야지. 도둑질 해야지.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범죄 피해를 당하니까 이 범죄가 급증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국왕이 치안판사 제도를 도입하게 돼서 그 런던 보호가 스트리트의 치안판사 헨리 필딩이 시민들이 단결해서 범죄에 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보호가 스트리트 러너 해가지고 사실상 경찰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 중에서 지원자를 모집해가지고 최초의 탐정 조직이 되었고요. 1785년도에 형사기동대가 또 나오게 됐고 나중에 1829년에 런던 경찰청에 흡수가 됐습니다. 보호가 경찰이 직접 범죄 현장에 투입돼서 데려가는데 이건 경찰이 아니고 국립탐정이라는. 그리고 프랑스도 있었어요. 프랑스 비도크. 비도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실제 절도범이었어요. 근데 절도범이니까 감방이 있으면서 이 절도들이 어떻게 수법으로 해서 절도를 했는지 그거를 갖다가 염탐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탈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여곡절 끝에 파리 범죄수사국의 책임자까지 갑니다. 세계 최초의 실존 사리 탐정으로 뽑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절도범으로 시작해서 스파이로 갔다가 탈옥해가지고 파리 범죄국의 책임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사실 탐정이 됩니다. 이 절도범 출신의 이 비도크가 수사국의 책임자가 되면서 그런데요, 이 도벽과 절도벽은 도박벽은 못 고치나 봐요. 또 이 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 또 절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파면을 당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그 영향이 또 이렇게 비도크 업적과 평가가 또 많이 발전이 됐고요. 또 이 자서전을 써가지고 유명한 에드가 앨런 포라든가 탐정 추리 작가들한테 또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또 미국으로 가면은 또 핑커튼 탐정 사무소가 있어요. 세계 최초의 사설 탐정 업체이고요. 시카고 경찰의 첫 번째 탐정이 됐어요. 예, 여러분들이 탐정 얘기하면서 핑커튼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간첩이에요. 자, 링컨 대통령의 그 경호실장으로까지 굉장히 유명해져서 얼마나 유명했으면 대통령 경호실장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사람의 눈, 여기서 아이가 나오네요. 프라빗 아이.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요, 이 프라빗 아이, 이 아이라고 하는 게 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스웨덴의 회사와 합병이 돼서 지금도 탐정 기업, 탐정 회사로서 10만 명을 갖고 있는 엄청난 탐정 회사를 핑커튼이라고 합니다. 자, 탐정의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탐정은요, 채권 회수라든가 불륜 조사, 이 기존에 이런 것만 하는 게 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피해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조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탐정업 관련 법들이 아까 우리가 봤듯이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분이 변호사고 이분이 탐정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불법 관련 어떤 증거 수집도 소송 진행가인 전문가인 변호사가 또 자료 수집 전문가인 탐정에게 서로가 콜라보레이션 하자는 어떤 것 유튜브 영상 이런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음성적인 불법 조사로 사회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와 품질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죠. 심부름센터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그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반듯한 탐정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구더기 묻어서 잘못한 거냐? 그래도 탐정의 영역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런 현행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법적 근거 필요,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도 OECD 38개국 중에 유일하게 탐정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면 법 준수와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로 품질 유지하고 의뢰인한테 억울함을 없도록 피해 보조를 시킬 수 있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엄격한 관리를 통한 법을 만들어서 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이고요. 그래서 우리 탐정학과에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직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탐정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능들을 많습니다. 피의자 보호, 피해 회복의 현실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매치기를 당했다. 그럼 이분이 이 도둑놈을 처벌하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이 핸드백을 찾는 게 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소매치기 당했다. 아, 얘 처벌은 두 번째고 내 물건 찾아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경찰은요. 경찰에서 범인을 잡아서 확보하고 이건 증거밖에 안 돼요. 얘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에요. 감방 보낸 게 목적이에요. 피해자 회복은 있으면 찾아서 주면 좋고 없으면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증거야. 근데 아니죠. 탐정은요. 경찰 입장에서 가방은 하나의 증거지만 탐정은 의뢰자의 의뢰에 맞게끔 개인의 권익 확장을 위해서 피해 회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얘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 찾아주는 게 탐정입니다. 똑같이 피해를 입더라도 가방이냐 범인이냐 이건 경찰, 이건 탐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뢰인의 피해 구제와 권리 실현을 위해서 맞춤형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도망갔어. 돈 떼먹고 개돈 떼먹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언제까지 인터폴에다 의뢰를 하고 인터폴에서 다시 또 지방으로 내려가지고 그 경찰서 파출소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거 그쪽 탐정에다 의뢰를 하면 바로 경찰의 업무 영역도 확장이 되고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고 맨날 경찰 서비스는 한계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수사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범죄 피해자 의뢰로 탐정을 하면 해외 도피 사범도 쉽게 탐정에 가서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쪽 나라 경찰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피해자한테 알려줘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탐정대의 유효성을 발휘하는 게 또 구체적인 거고요. 또 이렇게 국민의 가치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개가 지나가도 때리면은 그냥 개가 맞을 짓을 했나 보다. 그런데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차면 어떻게 저렇게 강아지를 발로 차? 동물보호법 위반하냐?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법도 생기고 이 국민의 가치와 질은 계속적으로 이 그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공공기관이 다 맞춰주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반려동물 탐정원도 있어요. 반려동물 전문가한테 동물보호 전문원은 탐정이 계셔요. 뭐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 집단적으로 동물보호를 한계를 넘는 어떤 그런 치안 서비스와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그 법제성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럼으로써 국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치안의 보완제 역할도 하고 이 사건 해결을 또 기여하고 또 개인과 기업의 개인
또 권익 보호를 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또 탐정이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업 산업을 보호하는데 자, 해커는 누가 잡아요? 해커가 잡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의료 가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요. 같은 의사니까. 마찬가지로요. 컴퓨터 보안 네트워크, 사이버, 공격 정보보호, 정보 유출 시 디지털 포렌식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IT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분이 누구예요? IT 탐정이야. 네. 저는요, 탐정사라고 쓰고 전문가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정사 이꼬르 전문가다. 왜?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냐? 조사 전문가. 어떤 전문가냐? 전문 영역에 있어서의 조사 전문가. 이게 두 글자 탐정인 거죠.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무튼 스파이 활동으로 또 산업보안 탐정도 있고요. 우리 학교도 산업보안 탐정론이 있고요. 그래서 범죄자 처벌도 피해 복구도 가능하다. 경찰에서는요. 영업비밀 R&D에서 회사에서 잃어버렸던 비밀 자료 다 훔쳐가면 경찰은요. 왜 훔쳐가? 너 처벌할까요? 그건 뭐예요? 사후 약방문이죠. 죽고 나서 약을 찾으면 뭐예요? 소일거 예방한 것이죠. 네, 기차 떠나는데 소문 드는 거예요.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범죄 예방에 그럼 경찰이 범죄 예방해 줄게 그러면서 함부로 막 회사 들어갑니까? 아니지. 그렇죠. 그때 탐정을 쓰면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전문 영역이 계속 늘어나요. 이 변호사 단체도 62개 중에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심지어는 마약 변호사도 있어요. 돈 많이 번대요, 지금.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마약 사범이 이슈가 되니까 예, 마약 변호사가 아주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전문 역종의 하나가 마약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마약 탐정사가 있어야지. 자, 우리 학생 중에 또 그 약사가 계세요. 의학 탐정. 마약의 또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서 이러던 전문 분야가 분쟁이 계속 늘어나요. 의료 사고도 많고요. 국가기관에 한계가 있어요. 민간 전문가한테 권한을 이양해야 되죠. 그래서 이 민간 전문가가 이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의료, 보험,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전문성 있는 탐정의 역할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면 뭐에 기여해야 돼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아주 좋아요. 일자리 창출의 기회예요. 아까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5만에서 6만 명 새로운 일자리. 저희들은 10조 원 산업 규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탐정학과 100개 생깁니다. 너무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국가 전문 인력. 예, 내가 뭐 경찰 30년에다가 교통사고만 25년인데 이분이 60세에서 없어져 버려요. 아니지. 교통사고 조사해 주세요. 저 현직 경찰이 이상하게 조사해도 억울해요. 내가 사람 치워주는 게 아닌데 나보러 치워주겠대요. 내가 과실 아닌데 이것 좀 밝혀주세요. 내 인생이 걸렸어요. 당연히 해줘야죠. 예비군하고 현역 군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체력만 되면 예비군이 이기죠. 왜? 기존 경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정제도 도입으로 탐정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부를 창출해서 신규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나는 대통령 된다 이거요. 그래서 공약 사항으로 계속 있고요. 네. 대통령 그냥 다음 해에도 또 나옵니다. 전문 인력의 이렇게 일자리 창출해서 대통령 공약상 산업 신직업으로도 공표도 하고 법률 향한 노력을 했을 때 행복한 일자리가 또 탄생이 되고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지금 모든 걸 대체해요. 이제 변호사님도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변호사직도 없어진대요. 의사도 이제 인터넷으로 의사 진도까지 다 받습니다. 의사님도 이제 큰일 났어요. 하지만 탐정은 계속 늘어납니다. IT하고 상관이 없어. 오히려 인공지능 챗GPT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옛날에는 내 경험과 감으로 했는데 그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욱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국가적 지원이 있다면 더 높다. 행복한 일자리는 계속 IT가 발달될수록 탐정업은 증가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탐정의 수요 업무 법인데요. 자,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상이하지만 아무튼 뭐 사건 조사 결과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 이익을 위해서 또 정부나 국가에서 의뢰를 받습니다. 뭐 우리 탐정이 뭐 경찰청에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검찰에 또 의뢰를 받습니다. 실제로 또 행정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넓게 모든 나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검사를 대신해서 범죄 수사 도주자 체포 증인 확보를 해서 검사가 우리가 숫자가 없으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자, 변호사도 소송에 이기고 싶은데 준비 사건 증인 확보에 행방불명 됐어요.
은닉책사 좀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변리사 저는 특허권 침해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팩트 진짜 맞는 건지 정말로 어느 범위까지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를 타고 이제 그 실제적인 거 채택 사용 포기에서 관한 사실 좀 확인해 주세요. 출판사 명예훼손, 불공정 경쟁조사, 저작권 침해 내가 실컷 이렇게 글을 썼는데 누가 카피해가고 내가 음악을 만드는데 불법 다운받고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도 탐정이 업종별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에서는요, 암행어사가 돼야 돼요. CEO의 좀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부서가 있긴 하지만 다 한 통 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제대로 된 또 임직원 채용돼야 되고 또 회사의 비밀 나가면 안 되고 통신보안, 기업정보 또 은행에서도 굉장히 또 고가품 운송 실시에 그다음에 채권 확보에 대한 조사도 하고요. 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자해공갈범 가짜 사고조사 작성할 때 현장의 보험 전문가들이 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유령 환자, 나이롱 환자들 이런 거 정말로 아침에는 병원에 있다가 저녁에 옷 입고 나가서 실컷 친구들하고 만나고 술 먹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 이거 이거 뭐 경찰이 쫓아다녀야 됩니까? 아니죠. 보험 탐정들이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절도 손실 이런 거 뭐 일부러 불 질렀어. 그리고 이거 불 질렀는지 경찰이 그거 확실하게 112시간 안 떨어지면 잘 안 갑니다. 우리 화재 전문 탐정사들이 있으면 이건 바뀌낼 수 있잖아.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사고 의료과실 너무 많아서 생략 너무 많아서 생략 너무 많아요. 우리 이마트 홈플러스 가까운데 우리 서울 디지털대께서 매장 감시, 절도나 유사행위 조사, 신용위반 사기 조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공장 및 도매상도 탐정이 필요합니다. 제조물 생산법의 책임 사건, 불공정 경쟁 생산법 평판 훼손시키는 저쪽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예훼손시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상의 비밀 누설, 거래 협정 서로 했는데 경쟁사에서 우리 협정했는데 그대로 안 해. 사실 확인을 해야지. 팩트 체크. 그게 탐정이죠. 경찰이 안 해줍니다. 호텔에서도 필요합니다. 또 특정 조사,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 거기 살고 있어? 그 사람 결혼했나? 그 사람이 정말 돈 많은 거야? 유령회사 아니야? 괜히 우리 물건 주고 돈 떼매기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혹시 전과 기록이나 있다는 그런 정황이 있나? 물론 뭐 개인정보 침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뭐 그런 풍문으로 또 우리가 세우는 세평은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건 범법이 아니니까. 자, 특성조사 한번 볼까요? 아빠, 저 남자친구랑 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유학 간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훤칠하게 잘생긴 탐 크루즈 같이 너무너무 장동건 같은 신랑을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해줘요. 저 남자 사이로 삼아도 될까? 얘 실체가 뭐지? 탐정을 통해 알아보자. 훅 사랑에 빠졌어. 이게 사실 카사노바였는데 이 친구가 그냥 여자 마음을 그냥 녹였다 폈다 녹였다 폈다 하니까 딸내미가 휙 가버렸어. 근데 어찌 좀 찜찜해. 한번 뒷조사 한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허위 뭐 하버드 대학도 허위고 직업도 없고 그다음에 또 여자친구들한테 돈 때문에 이 정말 아주 XX죠. 이런 것들도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해줍니까? 검찰이 해줘요? 변호사가 해줘요? 아니죠. 탐정이 해야죠.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범위가. 또 이런 그 개인의 포착 태도, 근무 태도, 생활 방식. 멀리서 보는 거. 물론 이제 과도하게 쫓아다니면 이거 스토커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스토커법 위반이기 때문에 탐정이 하면 안 되겠죠. 예. 미행이 들키면 미행이 아니에요. 미행이 아닙니다. 몰래 어떤 사실을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거 탐정이라고 아까 개념 정리했잖아요. 뭐 개인적인 상해 사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이 동물 보호하는 거 동물 보호 전문 탐정이 있어요. 실제로 개 사육시키고 위생 처리도 안 되고 그리고 사슴뿔을 해가지고 피 빨아먹고 막 정말 눈에 진짜 못 봅니다. 아주 징그러워서 뭐 이런 것들 다 누가 합니까? 동물보호협회에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장의 동물보호 전문가들이 또 잠복근무도 하면서 찍어가지고 형사처벌 해야죠. 그 업소들. 이렇게 비밀조사도 많이 하고요. 부정, 낭비, 부지, 비효율성, 고의적 태만, 안전규칙 위반, 탐닉 조사, 저하된 윤리식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다 수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학문적인 연구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서울 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입니다. 홍보 영상 잠깐 보고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학과장인 최순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부인과 정규대학으로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유일한 최초의 4년제 탐정학사 학위과정입니다. 탐정, 즉 민간조사업은 2014년 대한민국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되었고 2020년 8월 탐정업 부와 탐정 명칭 사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미래산업 직업구조 대비 신직업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인탐정법 법제화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조사 전문가, 기업조사 전문가, 소송자료조사 전문가 및 보험사기 지적재산권부, 산업보안, 교통사고는 물론 부동산 피해와 사이버 범죄 예방 등 다방면의 전문 조사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탐정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문에 미래의 유망 전문직으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탐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의 한정된 수사와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 국민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위해 민형사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를 해결해주는 조사 서비스업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들이 해당 분야에서 탐정이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탐정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조충에 부응하여 탐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최선의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여러분에게 탐정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탐정 문화부터 조사 전문가로서의 실무 역량 함량을 위해 법률 탐정 트랙, 기업 탐정 트랙, 탐정 문화 트랙, 탐정 실무 트랙 등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탐정학과를 졸업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탐정학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자격 기본법에 의한 공식 탐정사 자격증을 수여받으며 국내 유명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조사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드론 탐정사, 보감청 탐정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및 산업보험관리사 자격증 취득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서산 대사님께서는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지. 라는 유명한 시를 남기셨습니다. 해안 눈밭인 대한민국 탐정 분야를 개척하여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해 구제와 권리 실현을 위해 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에서 그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찬 도전을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 말씀한 드린 대로 유일하게 최초의 탐정 전문 과정이기 때문에 탐정이다 그러면 서울디지털대학교도 하면 그 자체로서 끝나는 거죠. 제가 서울대 의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최고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유수한 대학을 가듯이 저희 탐정학과에서 졸업을 하시면 그 자체로 명탐정의 길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교육부와 국가평생진흥원에서 K무크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일부터 전문 탐정 사례와 실무를 통한 창업과 진로 개발, 무료로, 공짜로, 거저로 여러분께 15주차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4년제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모든 커리큘럼을 어떻게 보면 좀 무리지만 최대한 집약을 해서 또 15주차 과정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탐정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 진입이 창업을 할 때 큰 발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탐정이란 직업에 대해서 가치 있는 어떤 난치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흥미로운 과정에 여러분의 열정과 호기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탐정에 대한 기본 지식, 그다음 조사 분석 기술,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하고 탐정과 문화 콘텐츠 어떤 중요성 인식, 더 이상 범죄 도시만 나올 게 아니라 또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입니다. 1주부터 15주차까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시면 K무크 가시고 그다음에 검색창에 탐정 치면은 제 과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탐색이 필요한 10대 중고등학생, 20대 대학생, 그다음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의 업스킬이라든가 또는 수익 구조를 좀 넓히고 싶거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자,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령의 재직자, 은퇴자,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정보 수집 관리 분야에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평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안 들어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또 하시고요. 60점만 넘으시면 이수적인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탐정학 강의를 들었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탐정에 또 많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뭐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책에 보면은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굉장히 뭐 전기자동차부터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교수님 무슨 전기자동차요? 뭐 이런 거에 무슨 탐정이에요. 그런데 7장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 드론과 탐정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 드론을 통한 또 탐정의 활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제가 다 찍은 건 아니고요. 또 여러 작가님, 교수님들이 또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선물로 이런 것들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정학과,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